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의 가장 깊은 심연, 그 중에서도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져 있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은 지금껏 사회가, 감미로운 사랑 노래가,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속삭여온 이야기에 익숙해져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 자신의 본능마저도 그 거짓말에 동조해왔을지 모릅니다. 이 깊은 인간 심리의 탐험이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면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샘을 파고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의 빛이 당신의 삶에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성이란 본래 온화하고 보살핌에 능하며 이타적인 존재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고 그들의 의도는 고결하며 그들의 마음은 남성들을 괴롭히는 어두운 충동에 물들지 않았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인간 영혼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탐험하며 그 지도를 완성한 위대한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훨씬 더 불편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모든 여성의 표면 아래에 너무나 원시적이고 너무나 냉혹하게 계산적인 힘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남성들은 너무 늦기 전까지는 결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당신은 학교도 상담사도 현대문화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성의 행동을 예측하는 능력, 감정적인 전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 그리고 당신이 참여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게임에서 잃어버렸던 힘을 되찾는 열쇠를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여성 혐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해 보였던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한없이 친절하고 헌신적이며 애틋할 정도로 연약해 보였던 그녀가 당신이 가장 그녀를 필요로 하는 순간 차갑고 무관심하며 심지어 잔인한 사람으로 돌변하는 것을 목격한 적은 없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이 다 그렇지라고 치부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융이 말한 그림자가 작동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동안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 숨겨왔던 또 다른 자아 말입니다. 당신은 그 채찍질 같은 고통을 느껴보았을 겁니다. 어제는 당신을 숭배하던 여자가 오늘은 당신을 폐기물처럼 버리는 그 갑작스러운 변화를, 그녀가 역사를 새로 쓰며 당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워 당신을 악당으로 만드는 그 순간을, 그토록 진실해 보였던 그녀의 눈물이 돌이켜보면 당신이 알지 못했던 계임의 또 다른 수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던 그 허탈함을 말입니다. 융은 이미 한 세기 전에 이 패턴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공개 기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성의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은 기만의 걸작이다. 이는 여성이 거짓말쟁이라서가 아니라 자연히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첫 번째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여성은 속이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성이 정복하고 건설하고 싸우도록 진화하는 동안 여성은 생존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존이란 언제나 남성의 심리를 능숙하게 항해하는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의 사랑이 결코 무조건적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거래이며 협상이고 당신의 효용성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생물학적 계약입니다. 융은 이를 아니마의 덫이라 불렀습니다. 남성이 자신의 깊은 갈망을 여성에게 투사하여 그녀가 연기하는 연약함을 내면의 깊이로 착각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공포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그 여성은 실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거울이었습니다. 당신을 계속 곁에 묶어둘 수 있는 버전의 자신을
그저 비추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강할 때 그녀는 헌신적이었습니다. 당신이 약점을 보일 때 그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무의식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그녀는 분노가 아닌 철수로 당신을 벌했습니다. 한때는 아낌없이 퍼부어주던 애정의 부스러기라도 얻기 위해 당신을 애원하게 만드는 그 무관심과 침묵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어두운 심연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융은 단지 환상을 폭로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때 당신은 다시는 사랑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예상보다 더 깊이 파고들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서 사랑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당신이 제공하는 것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였습니까? 당신의 안정성, 당신의 자원, 삶의 모진 풍파로부터 그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당신의 능력 말입니다. 융의 비공개 저술은 소름 끼치는 패턴을 드러냅니다. 여성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들은 협상한다. 과거를 회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직장을 잃었던 그 순간 그녀는 당신 곁에 머물렀습니까? 아니면 당신에 대한 존경심이 희미해졌습니까? 당신이 감정적인 취약함을 드러냈을 때 그녀는 그것을 소중히 여겼습니까? 아니면 미묘하게 거리를 두었습니까? 이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수천 년 동안 감상보다 생존을 우선시했던 여성들이 그렇지 않았던 여성들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윈주의적 진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여성의 매력 법칙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독한 보릿고개를 넘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정을 일으켜야 했던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에게 강인하고 안정적인 남성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계약을 모든 관계에서 느껴왔습니다. 비록 그것에 이름을 붙일 수는 없었을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이 성공했을 때 환하게 빛나고 당신이 실패했을 때 어두워지던 그녀의 눈빛을, 그녀의 사랑이 당신의 효용성에 묶여있는 듯한 그 느낌을, 융은 이것을 모성적 거래라고 불렀습니다. 남성의 유전적, 사회적 가치를 평가한 다음 그에 따라 충성도를 조절하는 여성의 무의식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가장 잔인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녀 자신조차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젊음과 생식 능력에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것을 선택하지 않듯이 그녀 또한 약점을 혐오하기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전자에 각인되고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혼란스러웠던 모든 이별, 모든 갑작스러운 매력의 상실, 그리고 예전 같은 감정이 아니야라는 모든 말이 마침내 명확하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융의 가장 논쟁적인 기록은 여성을 무의식적인 포식자로 묘사합니다. 그들이 사악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생존이 평가하고 추출하고 떠나는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문화는 이것을 독이 된다고 부르지만 자연은 이것을 필수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당신의 잠재력에 반한 다음 그것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당신을 벌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강인함을 갈망한 다음 혼돈을 만들어 그것을 시험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취약함을 요구한 다음 당신이 그것을 보여주는 순간 매력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위선이 아니라 상승혼, 즉 감정적인 채찍질을 감수하고서라도 가능한 최고의 짝을 확보하려는 원초적인 욕구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당신보다 이 진실을 더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융의 비밀 연구 가장 깊은 곳에 묻혀있던 다음 층은 여성이 혼자가 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단 한 가지를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진짜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의 삶에는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그녀가 따르고 있던 대본을 보게 됩니다. 그녀 자신조차 손에 쥐고 있는 줄 몰랐던 그 대본을 말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여성이 꾸며낸 자아와 그녀의 실제 모습 사이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투입니다. 그리고 끔찍한 사실은 그녀 역시 그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는 가장 교활했던 여성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가 콧수염을 베베 꼬며 당신의 몰락을 계획하고 있었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여성은 자기 자신의 거짓말을 스스로 믿는 여성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정직함을 요구하면서 정작 당신이 정직할 때 벌을 줄 때 화나지 않았어라고 주장하면서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들 때 그것은 악의가 아니라 본능입니다. 융은 여성이 남성을 통제하는 방식이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당신의 미덕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하는 감정의 연금술을 통해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직접 살아왔습니다. 당신이 더 책임감 있게 될수록 그녀는 더 무책임하게 행동했습니다. 당신이 더 많은 감정적 지지를 제공할수록 그녀는 더 많은 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할수록 그녀는 당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융의 기록은 이것을 순교자의 덫이라고 묘사합니다. 여성의 그림자는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혼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안정적이라면 그녀는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감이 넘치면 그녀는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상처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녀의 무의식이 당신이 그녀의 어둠을 견뎌낼 수 있다는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피부의 소름이 돋게 할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여성이 달콤할수록 그 그림자는 더 치명적입니다. 융의 임상 파일에는 남편을 몰래 파괴하는 완벽한 아내들의 사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륜이나 모욕이 아니라 전략적인 무력함으로 말입니다. 남편에게 용기가 필요할 때마다 항상 찾아오는 편두통, 남편이 관심을 끊자마자 신비롭게 사라지는 우울증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음모가 아닙니다. 문명보다 더 오래된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한 여성이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라고 말할 때 그녀를 믿으십시오. 그녀는 정말 모릅니다. 당신의 굶주림이 당신을 통해 행동하듯 그녀의 그림자가 그녀를 통해 행동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융은 그림자보다 더 강력한 것, 즉 그것을 이겨낼 무기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무기를 휘두르는 법을 배우게 될 때 당신은 다시는 여성의 본성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진실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당신이 여성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안락한 거짓말을 해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재건할 것입니다. 칼 융이 여성의 본성을 폭로한 것은 남성들을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잔인하거나 냉소적인 것이 아니라 늑대 무리에게 사자가 위협적이듯 거짓에게 진실이 위협적이듯 그런 종류의 힘을 갖춘 존재 말입니다. 융의 비밀 일기에서 나온 궁극적인 계시는 이것입니다. 여성의 본성을 이해하는 남성은 그것에 의해 통제될 수 없다. 첫 번째 법칙은 이것입니다. 그녀의 거울이 되어라. 여성은 훈계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과 앞에서 변합니다. 융의 획기적인 발견은 여성의 그림자가 오직 자신이 조종할 수 없는 것만을 존중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혼돈을 만들 때 고요해지십시오. 그녀가 희생자인 척할 때 무심해지십시오. 그녀가 당신을 시험할 때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십시오.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물리학입니다. 빛이 블랙홀 주변에서 휘어지듯 여성의 본성은 흔들리지 않는 남성의 부동심 앞에서 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법칙입니다. 어떤 것도 위탁하지 말라. 당신의 할아버지들은 이 진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결코 여성을 당신의 심리 상담사로, 당신의 삶의 목적으로, 혹은 당신의 도덕적 나침반으로 삼지 마십시오. 융은 그 이유를 증명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적 산소를 여성에게 위탁하는 순간 그녀는 생존하기 위해 당신을 질식시켜야만 합니다. 이것이 현대 남성들이 노예가 된 이유입니다. 그들은 매력을 발산하는 대신 섹스를 구걸하고 기준을 제시하는 대신 허락을 구하며 집착을 불러일으키는 대신 욕망을 협상합니다. 해결책은 여성의 관심이 선택사항이 될 만큼 풍요로운 내면 세계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법칙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무기화하라. 융의 가장 금기시되었던 가르침입니다. 남자의 힘은 어둠을 피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데서 나옵니다. 당신이 억누르는 그 분노를 규율로 돌리십시오. 당신이 부정하는 그 욕망을 창조적인 힘으로 변형시키십시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완전한 자급자족을 위한 땔감으로 태워버리십시오. 여성은 착한 남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통합된 남자를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그림자가 적이 아니라 동맹인 남자들을 말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 지식은 왕과 전사들, 그리고 소수의 비범한 철학자들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사용할 것인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세상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온전한 힘을 가진 남자를 필요로 합니다. 잔인한 남자가 아니라, 폭력적인 남자가 아니라 그 무엇에도 통제되지 않는 남자들을 말입니다. 당신은 이제 진실을 보았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그 진실을 살아내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외부의 힘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의 가장 깊은 심연, 그 중에서도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져 있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은 지금껏 사회가, 감미로운 사랑 노래가,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속삭여온 이야기에 익숙해져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 자신의 본능마저도 그 거짓말에 동조해왔을지 모릅니다. 이 깊은 인간 심리의 탐험이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면 저희 채널에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샘을 파고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의 빛이 당신의 삶에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성이란 본래 온화하고 보살핌에 능하며 이타적인 존재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고 그들의 의도는 고결하며 그들의 마음은 남성들을 괴롭히는 어두운 충동에 물들지 않았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인간 영혼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탐험하며 그 지도를 완성한 위대한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훨씬 더 불편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모든 여성의 표면 아래에 너무나 원시적이고 너무나 냉혹하게 계산적인 힘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남성들은 너무 늦기 전까지는 결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당신은 학교도 상담사도
현대 문화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성의 행동을 예측하는 능력, 감정적인 전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 그리고 당신이 참여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게임에서 잃어버렸던 힘을 되찾는 열쇠를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여성 혐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해 보였던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한없이 친절하고 헌신적이며 애틋할 정도로 연약해 보였던 그녀가 당신이 가장 그녀를 필요로 하는 순간 차갑고 무관심하며 심지어 잔인한 사람으로 돌변하는 것을 목격한 적은 없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이 다 그렇지라고 치부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융이 말한 그림자가 작동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동안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 숨겨왔던 또 다른 자아 말입니다. 당신은 그 채찍질 같은 고통을 느껴보았을 겁니다. 어제는 당신을 숭배하던 여자가 오늘은 당신을 폐기물처럼 버리는 그 갑작스러운 변화를, 그녀가 역사를 새로 쓰며 당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워 당신을 악당으로 만드는 그 순간을, 그토록 진실해 보였던 그녀의 눈물이 돌이켜보면 당신이 알지 못했던 개임의 또 다른 수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던 그 허탈함을 말입니다. 융은 이미 한 세기 전에 이 패턴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공개 기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성의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은 기만의 걸작이다. 이는 여성이 거짓말쟁이라서가 아니라 자연히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첫 번째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여성은 속이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성이 정복하고 건설하고 싸우도록 진화하는 동안 여성은 생존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존이란 언제나 남성의 심리를 능숙하게 항해하는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의 사랑이 결코 무조건적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거래이며 협상이고 당신의 효용성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생물학적 계약입니다. 융은 이를 아니마의 덫이라 불렀습니다. 남성이 자신의 깊은 갈망을 여성에게 투사하여 그녀가 연기하는 연약함을 내면의 깊이로 착각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공포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그 여성은 실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거울이었습니다. 당신을 계속 곁에 묶어둘 수 있는 버전의 자신을 그저 비추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강할 때 그녀는 헌신적이었습니다. 당신이 약점을 보일 때 그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무의식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그녀는 분노가 아닌 철수로 당신을 벌했습니다. 한때는 아낌없이 퍼부어주던 애정의 부스러기라도 얻기 위해 당신을 애원하게 만드는 그 무관심과 침묵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어두운 심연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융은 단지 환상을 폭로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때 당신은 다시는 사랑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예상보다 더 깊이 파고들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서 사랑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당신이 제공하는 것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였습니까? 당신의 안정성, 당신의 자원, 삶의 모진 풍파로부터 그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당신의 능력 말입니다. 융의 비공개 저술은 소름 끼치는 패턴을 드러냅니다. 여성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들은 협상한다. 과거를 회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직장을 잃었던 그 순간
그녀는 당신 곁에 머물렀습니까? 아니면 당신에 대한 존경심이 희미해졌습니까? 당신이 감정적인 취약함을 드러냈을 때 그녀는 그것을 소중히 여겼습니까? 아니면 미묘하게 거리를 두었습니까? 이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수천 년 동안 감상보다 생존을 우선시했던 여성들이 그렇지 않았던 여성들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윈주의적 진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여성의 매력 법칙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독한 보릿고개를 넘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정을 일으켜야 했던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에게 강인하고 안정적인 남성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계약을 모든 관계에서 느껴왔습니다. 비록 그것에 이름을 붙일 수는 없었을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이 성공했을 때 환하게 빛나고 당신이 실패했을 때 어두워지던 그녀의 눈빛을, 그녀의 사랑이 당신의 효용성에 묶여있는 듯한 그 느낌을, 융은 이것을 모성적 거래라고 불렀습니다. 남성의 유전적, 사회적 가치를 평가한 다음 그에 따라 충성도를 조절하는 여성의 무의식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가장 잔인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녀 자신조차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젊음과 생식 능력에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것을 선택하지 않듯이 그녀 또한 약점을 혐오하기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전자에 각인되고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혼란스러웠던 모든 이별, 모든 갑작스러운 매력의 상실, 그리고 예전 같은 감정이 아니야라는 모든 말이 마침내 명확하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융의 가장 논쟁적인 기록은 여성을 무의식적인 포식자로 묘사합니다. 그들이 사악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생존이 평가하고 추출하고 떠나는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문화는 이것을 독이 된다고 부르지만 자연은 이것을 필수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당신의 잠재력에 반한 다음 그것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당신을 벌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강인함을 갈망한 다음 혼돈을 만들어 그것을 시험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취약함을 요구한 다음 당신이 그것을 보여주는 순간 매력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위선이 아니라 상승혼, 즉 감정적인 채찍질을 감수하고서라도 가능한 최고의 짝을 확보하려는 원초적인 욕구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당신보다 이 진실을 더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융의 비밀 연구 가장 깊은 곳에 묻혀있던 다음 층은 여성이 혼자가 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단 한 가지를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진짜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의 삶에는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그녀가 따르고 있던 대본을 보게 됩니다. 그녀 자신조차 손에 쥐고 있는 줄 몰랐던 그 대본을 말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여성이 꾸며낸 자아와 그녀의 실제 모습 사이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투입니다. 그리고 끔찍한 사실은 그녀 역시 그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는 가장 교활했던 여성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가 콧수염을 베베꼬며 당신의 몰락을 계획하고 있었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여성은 자기 자신의 거짓말을 스스로 믿는 여성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정직함을 요구하면서 정작 당신이 정직할 때 벌을 줄 때, 화나지 않았어라고 주장하면서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들 때, 그것은 악의가 아니라 본능입니다. 융은 여성이 남성을 통제하는 방식이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당신의 미덕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하는 감정의 연금술을 통해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직접 살아왔습니다. 당신이 더 책임감 있게 될수록 그녀는 더 무책임하게 행동했습니다. 당신이 더 많은 감정적 지지를 제공할수록 그녀는 더 많은 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할수록 그녀는 당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융의 기록은 이것을 순교자의 덫이라고 묘사합니다. 여성의 그림자는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혼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안정적이라면 그녀는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감이 넘치면 그녀는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상처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녀의 무의식이 당신이 그녀의 어둠을 견뎌낼 수 있다는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피부의 소름이 돋게 할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여성이 달콤할수록 그 그림자는 더 치명적입니다. 융의 임상 파일에는 남편을 몰래 파괴하는 완벽한 아내들의 사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륜이나 모욕이 아니라 전략적인 무력함으로 말입니다. 남편에게 용기가 필요할 때마다 항상 찾아오는 편두통, 남편이 관심을 끊자마자 신비롭게 사라지는 우울증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음모가 아닙니다. 문명보다 더 오래된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한 여성이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라고 말할 때 그녀를 믿으십시오. 그녀는 정말 모릅니다. 당신의 굶주림이 당신을 통해 행동하듯 그녀의 그림자가 그녀를 통해 행동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융은 그림자보다 더 강력한 것, 즉 그것을 이겨낼 무기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무기를 휘두르는 법을 배우게 될 때 당신은 다시는 여성의 본성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진실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당신이 여성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안락한 거짓말을 해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재건할 것입니다. 칼 융이 여성의 본성을 폭로한 것은 남성들을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잔인하거나 냉소적인 것이 아니라 늑대 무리에게 사자가 위협적이듯 거짓에게 진실이 위협적이듯 그런 종류의 힘을 갖춘 존재 말입니다. 융의 비밀 일기에서 나온 궁극적인 계시는 이것입니다. 여성의 본성을 이해하는 남성은 그것에 의해 통제될 수 없다. 첫 번째 법칙은 이것입니다. 그녀의 거울이 되어라. 여성은 훈계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과 앞에서 변합니다. 융의 획기적인 발견은 여성의 그림자가 오직 자신이 조종할 수 없는 것만을 존중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혼돈을 만들 때 고요해지십시오. 그녀가 희생자인 척할 때 무심해지십시오. 그녀가 당신을 시험할 때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십시오.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물리학입니다. 빛이 블랙홀 주변에서 휘어지듯 여성의 본성은 흔들리지 않는 남성의 부동심 앞에서 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법칙입니다. 어떤 것도 위탁하지 말라. 당신의 할아버지들은 이 진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결코 여성을 당신의 심리 상담사로, 당신의 삶의 목적으로, 혹은 당신의 도덕적 나침반으로 삼지 마십시오. 융은 그 이유를 증명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적 산소를 여성에게 위탁하는 순간 그녀는 생존하기 위해 당신을 질식시켜야만 합니다. 이것이 현대 남성들이 노예가 된 이유입니다. 그들은 매력을 발산하는 대신 섹스를 구걸하고 기준을 제시하는 대신 허락을 구하며 집착을 불러일으키는 대신 욕망을 협상합니다. 해결책은 여성의 관심이 선택사항이 될 만큼 풍요로운 내면 세계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법칙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무기화하라.
융의 가장 금기시되었던 가르침입니다. 남자의 힘은 어둠을 피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데서 나옵니다. 당신이 억누르는 그 분노를 규율로 돌리십시오. 당신이 부정하는 그 욕망을 창조적인 힘으로 변형시키십시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완전한 자급자족을 위한 땔감으로 태워버리십시오. 여성은 착한 남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통합된 남자를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그림자가 적이 아니라 동맹인 남자들을 말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 지식은 왕과 전사들, 그리고 소수의 비범한 철학자들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사용할 것인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세상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온전한 힘을 가진 남자를 필요로 합니다. 잔인한 남자가 아니라, 폭력적인 남자가 아니라 그 무엇에도 통제되지 않는 남자들을 말입니다. 당신은 이제 진실을 보았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그 진실을 살아내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외부의 힘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의 가장 깊은 시면, 그 중에서도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져 있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은 지금껏 사회가, 감미로운 사랑 노래가,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속삭여온 이야기에 익숙해져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 자신의 본능마저도 그 거짓말에 동조해왔을지 모릅니다. 이 깊은 인간 심리의 탐험이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면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샘을 파고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의 빛이 당신의 삶에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성이란 본래 온화하고 보살핌에 능하며 이타적인 존재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고 그들의 의도는 고결하며 그들의 마음은 남성들을 괴롭히는 어두운 충동에 물들지 않았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인간 영혼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탐험하며 그 지도를 완성한 위대한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훨씬 더 불편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모든 여성의 표면 아래에 너무나 원시적이고 너무나 냉혹하게 계산적인 힘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남성들은 너무 늦기 전까지는 결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당신은 학교도 상담사도 현대문화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성의 행동을 예측하는 능력, 감정적인 전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 그리고 당신이 참여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게임에서 잃어버렸던 힘을 되찾는 열쇠를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여성 혐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해 보였던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한없이 친절하고 헌신적이며 애틋할 정도로 연약해 보였던 그녀가 당신이 가장 그녀를 필요로 하는 순간 차갑고 무관심하며 심지어 잔인한 사람으로 돌변하는 것을 목격한 적은 없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이 다 그렇지라고 치부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융이 말한 그림자가 작동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동안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 숨겨왔던 또 다른 자아 말입니다. 당신은 그 채찍질 같은 고통을 느껴보았을 겁니다. 어제는 당신을 숭배하던 여자가 오늘은 당신을 폐기물처럼 버리는 그 갑작스러운 변화를, 그녀가 역사를 새로 쓰며 당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워 당신을 악당으로 만드는 그 순간을, 그토록 진실해 보였던 그녀의 눈물이 돌이켜보면 당신이 알지 못했던 개임의 또 다른 수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던 그 허탈함을 말입니다.
융은 이미 한 세기 전에 이 패턴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공개 기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성의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은 기만의 걸작이다. 이는 여성이 거짓말쟁이라서가 아니라 자연히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첫 번째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여성은 속이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성이 정복하고 건설하고 싸우도록 진화하는 동안 여성은 생존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존이란 언제나 남성의 심리를 능숙하게 항해하는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의 사랑이 결코 무조건적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거래이며 협상이고 당신의 효용성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생물학적 계약입니다. 융은 이를 아니마의 덫이라 불렀습니다. 남성이 자신의 깊은 갈망을 여성에게 투사하여 그녀가 연기하는 연약함을 내면의 깊이로 착각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공포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그 여성은 실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거울이었습니다. 당신을 계속 곁에 묶어둘 수 있는 버전의 자신을 그저 비추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강할 때 그녀는 헌신적이었습니다. 당신이 약점을 보일 때 그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무의식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그녀는 분노가 아닌 철수로 당신을 벌했습니다. 한때는 아낌없이 퍼부어주던 애정의 부스러기라도 얻기 위해 당신을 애원하게 만드는 그 무관심과 침묵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어두운 심연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융은 단지 환상을 폭로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때 당신은 다시는 사랑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예상보다 더 깊이 파고들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서 사랑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당신이 제공하는 것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였습니까? 당신의 안정성, 당신의 자원, 삶의 모진 풍파로부터 그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당신의 능력 말입니다. 융의 비공개 저술은 소름 끼치는 패턴을 드러냅니다. 여성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들은 협상한다. 과거를 회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직장을 잃었던 그 순간 그녀는 당신 곁에 머물렀습니까? 아니면 당신에 대한 존경심이 희미해졌습니까? 당신이 감정적인 취약함을 드러냈을 때 그녀는 그것을 소중히 여겼습니까? 아니면 미묘하게 거리를 두었습니까? 이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수천 년 동안 감상보다 생존을 우선시했던 여성들이 그렇지 않았던 여성들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윈주의적 진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여성의 매력 법칙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독한 보릿고개를 넘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정을 일으켜야 했던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에게 강인하고 안정적인 남성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계약을 모든 관계에서 느껴왔습니다. 비록 그것에 이름을 붙일 수는 없었을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이 성공했을 때 환하게 빛나고 당신이 실패했을 때 어두워지던 그녀의 눈빛을, 그녀의 사랑이 당신의 효용성에 묶여있는 듯한 그 느낌을, 융은 이것을 모성적 거래라고 불렀습니다. 남성의 유전적, 사회적 가치를 평가한 다음 그에 따라 충성도를 조절하는 여성의 무의식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가장 잔인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녀 자신조차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젊음과 생식 능력에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것을 선택하지 않듯이 그녀 또한 약점을 혐오하기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전자에 각인되고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혼란스러웠던 모든 이별, 모든 갑작스러운 매력의 상실, 그리고 예전 같은 감정이 아니야라는 모든 말이 마침내 명확하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융의 가장 논쟁적인 기록은 여성을 무의식적인 포식자로 묘사합니다. 그들이 사악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생존이 평가하고 추출하고 떠나는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문화는 이것을 독이 된다고 부르지만 자연은 이것을 필수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당신의 잠재력에 반한 다음 그것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당신을 벌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강인함을 갈망한 다음 혼돈을 만들어 그것을 시험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취약함을 요구한 다음 당신이 그것을 보여주는 순간 매력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위선이 아니라 상승혼, 즉 감정적인 채찍질을 감수하고서라도 가능한 최고의 짝을 확보하려는 원초적인 욕구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당신보다 이 진실을 더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융의 비밀 연구 가장 깊은 곳에 묻혀있던 다음 층은 여성이 혼자가 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단 한 가지를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진짜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의 삶에는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그녀가 따르고 있던 대본을 보게 됩니다. 그녀 자신조차 손에 쥐고 있는 줄 몰랐던 그 대본을 말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여성이 꾸며낸 자아와 그녀의 실제 모습 사이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투입니다. 그리고 끔찍한 사실은 그녀 역시 그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는 가장 교활했던 여성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가 콧수염을 베베꼬며 당신의 몰락을 계획하고 있었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여성은 자기 자신의 거짓말을 스스로 믿는 여성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정직함을 요구하면서 정작 당신이 정직할 때 벌을 줄 때 화나지 않았어라고 주장하면서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들 때 그것은 악의가 아니라 본능입니다. 융은 여성이 남성을 통제하는 방식이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당신의 미덕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하는 감정의 연금술을 통해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직접 살아왔습니다. 당신이 더 책임감 있게 될수록 그녀는 더 무책임하게 행동했습니다. 당신이 더 많은 감정적 지지를 제공할수록 그녀는 더 많은 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할수록 그녀는 당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융의 기록은 이것을 순교자의 덫이라고 묘사합니다. 여성의 그림자는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혼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안정적이라면 그녀는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감이 넘치면 그녀는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상처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녀의 무의식이 당신이 그녀의 어둠을 견뎌낼 수 있다는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피부의 소름이 돋게 할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여성이 달콤할수록 그 그림자는 더 치명적입니다. 융의 임상 파일에는 남편을 몰래 파괴하는 완벽한 아내들의 사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륜이나 모욕이 아니라 전략적인 무력함으로 말입니다. 남편에게 용기가 필요할 때마다 항상 찾아오는 편두통, 남편이 관심을 끊자마자 신비롭게 사라지는 우울증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음모가 아닙니다.
문명보다 더 오래된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한 여성이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라고 말할 때 그녀를 믿으십시오. 그녀는 정말 모릅니다. 당신의 굶주림이 당신을 통해 행동하듯 그녀의 그림자가 그녀를 통해 행동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융은 그림자보다 더 강력한 것, 즉 그것을 이겨낼 무기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무기를 휘두르는 법을 배우게 될 때 당신은 다시는 여성의 본성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진실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당신이 여성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안락한 거짓말을 해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재건할 것입니다. 칼 융이 여성의 본성을 폭로한 것은 남성들을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잔인하거나 냉소적인 것이 아니라 늑대 무리에게 사자가 위협적이듯 거짓에게 진실이 위협적이듯 그런 종류의 힘을 갖춘 존재 말입니다. 융의 비밀 일기에서 나온 궁극적인 계시는 이것입니다. 여성의 본성을 이해하는 남성은 그것에 의해 통제될 수 없다. 첫 번째 법칙은 이것입니다. 그녀의 거울이 되어라. 여성은 훈계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과 앞에서 변합니다. 융의 획기적인 발견은 여성의 그림자가 오직 자신이 조종할 수 없는 것만을 존중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혼돈을 만들 때 고요해지십시오. 그녀가 희생자인 척할 때 무심해지십시오. 그녀가 당신을 시험할 때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십시오.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물리학입니다. 빛이 블랙홀 주변에서 휘어지듯 여성의 본성은 흔들리지 않는 남성의 부동심 앞에서 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법칙입니다. 어떤 것도 위탁하지 말라. 당신의 할아버지들은 이 진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결코 여성을 당신의 심리 상담사로, 당신의 삶의 목적으로, 혹은 당신의 도덕적 나침반으로 삼지 마십시오. 융은 그 이유를 증명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적 산소를 여성에게 위탁하는 순간 그녀는 생존하기 위해 당신을 질식시켜야만 합니다. 이것이 현대 남성들이 노예가 된 이유입니다. 그들은 매력을 발산하는 대신 섹스를 구걸하고 기준을 제시하는 대신 허락을 구하며 집착을 불러일으키는 대신 욕망을 협상합니다. 해결책은 여성의 관심이 선택사항이 될 만큼 풍요로운 내면 세계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법칙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무기화하라. 융의 가장 금기시되었던 가르침입니다. 남자의 힘은 어둠을 피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데서 나옵니다. 당신이 억누르는 그 분노를 규율로 돌리십시오. 당신이 부정하는 그 욕망을 창조적인 힘으로 변형시키십시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완전한 자급자족을 위한 땔감으로 태워버리십시오. 여성은 착한 남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통합된 남자를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그림자가 적이 아니라 동맹인 남자들을 말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 지식은 왕과 전사들, 그리고 소수의 비범한 철학자들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사용할 것인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세상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온전한 힘을 가진 남자를 필요로 합니다. 잔인한 남자가 아니라, 폭력적인 남자가 아니라 그 무엇에도 통제되지 않는 남자들을 말입니다. 당신은 이제 진실을 보았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그 진실을 살아내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외부의 힘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의 가장 깊은 심연,
그 중에서도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져 있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랍니다. 당신은 지금껏 사회가, 감미로운 사랑 노래가,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속삭여온 이야기에 익숙해져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 자신의 본능마저도 그 거짓말에 동조해왔을지 모릅니다. 이 깊은 인간 심리의 탐험이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면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샘을 파고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의 빛이 당신의 삶에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성이란 본래 온화하고 보살핌에 능하며 이타적인 존재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고 그들의 의도는 고결하며 그들의 마음은 남성들을 괴롭히는 어두운 충동에 물들지 않았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인간 영혼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탐험하며 그 지도를 완성한 위대한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훨씬 더 불편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모든 여성의 표면 아래에 너무나 원시적이고 너무나 냉혹하게 계산적인 힘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남성들은 너무 늦기 전까지는 결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당신은 학교도 상담사도 현대문화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성의 행동을 예측하는 능력, 감정적인 전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 그리고 당신이 참여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게임에서 잃어버렸던 힘을 되찾는 열쇠를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여성 혐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해 보였던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한없이 친절하고 헌신적이며 애틋할 정도로 연약해 보였던 그녀가 당신이 가장 그녀를 필요로 하는 순간 차갑고 무관심하며 심지어 잔인한 사람으로 돌변하는 것을 목격한 적은 없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이 다 그렇지라고 치부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융이 말한 그림자가 작동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동안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 숨겨왔던 또 다른 자아 말입니다. 당신은 그 채찍질 같은 고통을 느껴보았을 겁니다. 어제는 당신을 숭배하던 여자가 오늘은 당신을 폐기물처럼 버리는 그 갑작스러운 변화를, 그녀가 역사를 새로 쓰며 당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워 당신을 악당으로 만드는 그 순간을, 그토록 진실해 보였던 그녀의 눈물이 돌이켜보면 당신이 알지 못했던 게임의 또 다른 수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던 그 허탈함을 말입니다. 융은 이미 한 세기 전에 이 패턴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공개 기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성의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은 기만의 걸작이다. 이는 여성이 거짓말쟁이라서가 아니라 자연히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첫 번째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여성은 속이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성이 정복하고 건설하고 싸우도록 진화하는 동안 여성은 생존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존이란 언제나 남성의 심리를 능숙하게 항해하는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의 사랑이 결코 무조건적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거래이며 협상이고 당신의 효용성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생물학적 계약입니다. 융은 이를 아니마의 덫이라 불렀습니다. 남성이 자신의 깊은 갈망을 여성에게 투사하여 그녀가 연기하는 연약함을 내면의 깊이로 착각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공포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그 여성은 실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거울이었습니다. 당신을 계속 곁에 묶어둘 수 있는 버전의 자신을 그저 비추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강할 때 그녀는 헌신적이었습니다. 당신이 약점을 보일 때 그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무의식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그녀는 분노가 아닌 철수로 당신을 벌했습니다. 한때는 아낌없이 퍼부어준